안녕하세요. 크로마키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 제 집안 이제 방구석이 안 보여서 좀 더 깔끔하죠.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배경이 없습니다. HAB 오늘은 음봉이 나왔는데 분봉으로 보면은 장 후반에 이렇게 내려다 꽂았습니다. HAB는 좀 안 좋은 그런 특성들이 있죠. 이렇게 장 후반에 동시호가 때 꽂아버리기 이런 것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꽂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좋을 때는 이렇게 장 후반에 쳐 올려버리기. 그래가지고 HAB는 뭐 이거 조울중도 아니고 올라갔다가 그 또 꽂아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은 이제 음봉이 나왔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양봉 나오다가 음봉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주식을 할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도박사의 오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은 그 리니어하게 생각을 하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양봉 나왔으니까 내일도 양봉 오늘도 양봉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도박사의 오류. 오늘은 양봉이 나왔으니까 내일은 음봉 나올 거다. 양봉 나왔고 오늘은 양봉 나왔으니까 내일은 또 음봉 나올 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양봉 나오고. 그래서 주식은 사실은 정답이 없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둘 다 모순된, 둘 다 상반된 주장이죠. 하나는 오늘은 양봉이 나올 테니까 내일은 음봉이고, 오늘은 양봉이니까 내일도 양봉 나올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정답이 없죠. 통계적으로 내가 검증을 한 것만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온 것만이 믿을만 하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도박사의 오류가 작동할 때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양봉 나왔으니까 내일은 음봉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양봉이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나서 그럼 이제 그 이게 완전히 패턴인가 보구나 라고 사람이 인식할 때쯤, 그러면 내일도 어차피 양봉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면은 도박사의 오류가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또 음봉이 나오고, 가지고 사람 좀 헷갈리게 만들죠. 그래서 특히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추격 매수할 때,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요. 이렇게 쭈루루루 계속 거의 일직선으로 깔끔하게 상승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한번 여기서 꺾이겠지, 근데 계속 가요. 꺾이겠지, 계속 가요. 꺾이겠지, 계속 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하고서 내가 매수를 하면은 그때 팍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뭐 일상으로 겪는 일이니까 뭐 색다르지 않은데요. 오늘 HLB 차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 장중에 양봉이 나올 때 오늘도 그냥 양봉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음봉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를 보면은 그 종목별 투자자 보면 오늘 음봉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외국인은 팔았을 것 같았는데 안 팔았죠. 그래서 개인이랑 외국인,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좀 깨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유상 증자 청약하는 날입니다. 28일부터 29일이고요. 저도 신주인수권 이 단타 계좌로 하나 사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법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그걸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HAB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일, 29일까지 해서 유상 증자 청약이 끝나면은 큰 숙제가 하나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무상 증자가 이벤트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무상 증자는 유상 증자 받은 수량도 포함해서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너스를 또 까먹으시면 안 되겠고요. 잘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록딜이 나왔죠. 그래서 하락했는데 요 때가 아마 블록딜일 거예요. 이때랑 모습이 다르죠.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진입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제가 그 공시가 나왔을 때 이날이었죠. 들어갔다가 손절을 쳤습니다. 근데 이때랑 패턴이 비슷해요. 저는 4월 10일 날에 이거를 공부하고서 좀 그래도 비슷하게 가진 않겠거니라고 생각하고서 진입을 했는데, 이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급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실 좋은 내용이라면은 자기만 알고 자기가 먼저 매수하고서 알려주고 싶지만은 미리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였고,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걸 뭐 인터넷이나 여기저기 이제 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유를 많이 해요. 그리고 블록딜이고 진입을 해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진입을 해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번 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그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좀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들이 뭘 공유를 해줘요. 뉴스 기사든 아니면은 그 어떤 뭐 내용이든, 그러면서 뭐 진입을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은 보통 들어가면은 그 시세가 반대로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경험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것만은 아니었고 시초가도 좀 높게 떴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시간에 제가 진입하려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가격이 살짝 높아져가지고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시초가가 높게 뜨는 거 보고 이제 관종에서 아예 삭제하고 아예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음봉으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진입하지 않아서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저는 손실을 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손실을 받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는 들어가지 않았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뭔가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주면은 뭔가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이 성인군자, 뭐 기부천사가 아니잖아요. 뭔가 알려주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뉴스를 공유해 준 걸로 또 먹은 적이 있거든요. SK 바이오랜드인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떴죠. 저는 요거 초창기, 요거 상한가 갔을 때 먹었습니다. 상한가를 다 먹지 못했고 시초가에 뜰 때 진입해가지고 꽤 큰 폭을 먹었습니다. 단타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누가 뉴스를 공유를 해줬습니다. 장전에 공유를 해줬는데 SK 뭐 바이오팜이었나? SK 바이오랜드랑은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SK 바이오랜드를 제가 찾았죠. 장전에 곧장 찾고서 시초가에 바로 진입하고서 역시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가지고 계속 오르더라고요. 오르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자꾸 오르니까 저도 이게 불안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관계 없어도 명분만 있으면은 상승하는 건 주식시장의 원리인데 그럼에도 좀 불안해서 팔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좋은 뉴스를 공유해 줬다 싶으면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리고 누가 언급을 하면은 생각이 나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하는데 그럴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오늘 벌었느냐? 오늘 잃었죠. 그래서 15,000원을 이제 잃었고 치킨값 잃었습니다. 그래서 실은손익 기준으로 보면은 매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이것저것 들어갔다 물려가지고 손절치고, 근데 손절은 이전에 뭐 마이너스 뭐 6% 그렇게 나진 않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69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먹을 때는 4%에서 손익비는 좋다. 근데 확률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날 뭐 손실만 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벌 때도 있긴 있습니다. 버는 게 이제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그렇지 벌기는 벌 때도 있어요. 뉴스 기사를 보면은 두산중공업 1조 이상 정부가 이제 더 지원할 듯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 차트를 보면은 증금 100입니다. 분봉을 보면은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VI의 흔적이죠. 올라왔다가 쭈르륵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직 뭐 확정은 된 건 아니고서 이제 최종 지원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매각 이슈로 두산 퓨얼셀, 두산 솔루스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거 매각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매각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양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최대 주주를 보면은 여기 두산이 있죠. 두산이 보통주, 우선주 다 보통주, 우선주로 있는데 18%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주를 말이죠. 그 다음에 토탈로 해서 65%다 여기 있는 분들 합쳐가지고 65%. 박씨가 엄청 많네요. 이거 뭐 박씨 천국입니다. 박이란 이름 붙을 수 있는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또 상승할 만하죠. 그린 뉴딜 이런 것들, 연료 전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 반응을 이용하여 연소 과정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장치. 연소 과정 없이 하니까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현재 시장 분위기랑도 상당히 걸맞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면은 환경 오염이 적다고 하잖아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수소와 산소의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도 거의 내뿜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 not in my backyard, 딘미 현상, 님미 현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뭐 오염수 같은 게 막 많이 나오고 뭐 검은 연기 막 나오고 공장에서, 그러면은 이거 들어오지 마자, 우리 동네에 집값 떨어져 이렇게 말할 테지만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님비 현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익산에 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열 에너지를 이거 생산해서 나온 것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난방비가 절감이 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6억 원 정도를 아끼고 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죠.
그리고 정부 정책이랑 함께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힘받는 수소 경제. 그래서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설치 규모, 발전용 연료 전지의 설치 규모를 2022년까지 1.5, 그 다음에 2040년까지 15. 이거는 10년, 20년이면 한 10배 커지게 되죠. 이렇게 정부 정책이랑도 같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